제로의 초점 1. 어떤 남편. 이단의 데이코는 지난 가을 중매하는 이가 있어서 우하라 게니치와 결혼했다. 데이코는 26살이고 상대편인 우하라는 36이다. 연령의 차이는 그렇다 쳐도 남자의 혼인 시기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늦은 감이 있었다. 36까지 독신으로 지냈다면 지금까지 무언가 있었던 건 아닐까? 이들의 혼담이 있을 때 데이코의 어머니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걱정했다. 36까지 전혀 여자 관계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거짓말처럼 들릴 뿐 아니라 남성으로서 매력이 없게 느껴진다. 오랫동안 직장에 나가 남성들이 일하는 세계에서 몸담고 살아온 데이코는 그렇게 생각했다. 사실 전혀 여자와 관계가 없는 남자는 어딘가 경멸당할 구석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그렇다기보다 여자들의 감각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남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딘가 허약한 느낌을 준다. 데이코는 상대편 남자의 과거 여자 관계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물론 어떤 여자와 동거 같은 것을 했고 그것을 알게 된다면 기분은 나쁘겠지만 현재 그런 관계가 정리되어 있다면 책망할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데이코가 좀 더 젊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에게 연애 비슷한 경험이 없었더라면 더더욱 결혼할 사람에 대해 준엄한 조건을 걸었을 것이다. 연령과 다소의 경험이 그녀에게 관대함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데이코는 회사 안의 여직원들 가운데서 용모가 제법 뛰어난 편에 속했다. 그렇지만 연애는 이상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항상 도중에 데이코가 뒷걸음질 치며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가 뛰어들지 못한 이유는 상대편이 충분한 남자가 아니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녀 자신이 겁장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운도 없어서 막상 혼담이 들어왔을 때는 다른 사람과 연애 비슷한 것이 진행되고 있거나 아무 일도 없을 때는 혼담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 그런 무렵에 우하라 게니치와 혼담이 나온 것이다. 우하라는 A 광고사 호쿠리쿠 지방 출장소 주임이었다. 중매인은 A사와 관계가 있는 사에키 씨인데 그는 데이코에 돌아가신 아버지 친구였다. A사는 도쿄에서 광고 중개사로 유명한 업체라고 중매인은 말했다. 데이코나 그녀의 어머니는 광고 중개업이 어떤 업종인지 알지 못했다. 사에키 씨는 신문을 펼쳐 데이코와 그녀의 모친에게 보였다. 이거 보세요. 이런 광고가 신문에 가득 실려 있죠? 신문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광고주와 직접 거래하지는 않고 그 중간에 대리점을 두고 있죠. 이것이 광고 중개업이에요. 사에키 씨는 설명했다. A사는 한 2등, 3등 하는 광고 중개사입니다. 사원만 해도 지방까지 합치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우하라군은 이런 회사의 호쿠리쿠 지방 출장소 주임이지요. 아주 유망한 청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하라 게니치의 직업에 대하여 얼마간 알게 되었다. 우하라 게니치의 학력은 대학 중퇴였다. 이유는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란다. 전쟁이 끝나고 2년 후에 중국에서 돌아왔다. 그 후 두 서너 군데 직장을 거쳐 현재의 A사에 들어온 것이 6년 전이라고 한다. 6년 만에 지방 출장소에 주임까지 된 청년이니까 매우 우수합니다. 사무실은 가나자와에 있어요. 중매인은 거듭거듭 칭찬했다. 그럼 결혼하면 가나자와에 가서 살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어머니가 물었다. 아니, 그럴 걱정은 없을 거예요. 우하라군은 지금 한 달에 열흘쯤 도쿄에서 지내고 있죠. 호쿠리쿠 지방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대부분 도쿄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업무 연락차 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인지 본인은 도쿄에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사에키 씨가 말했다. 그렇지만 한 달에 20일간이나 남편이 출장 중이라면 혼자 있는 날이 더 많겠네요. 아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우아라고는 도쿄로 들어갈 겁니다. 그가 가나자와에 온 지도 2년이 되었으니까요. 벌써 몇 차례 본사에서 근무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본인이 그때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연기했던 거죠.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자기가 담당하는 지망의 성과를 조금이라도 올려놓고 싶어서였겠지요. 정말 그의 노력대로 성과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도쿄의 본사로 들어갈 때가 된 거죠. 남편이 출장 중이어서 혼자 있는 날이 많을 것도 당분간뿐입니다. 사에키 씨는 이렇게 말하며 웃음을 던졌다. 그들은 정해진 절차대로 맞선을 보았다. 키가 작은 사에키 씨와 함께 나타난 우하라 게니치는 키가 후리후리하고 균형이 잡힌 몸이었다. 36이라고 해도 독신이니까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겠지. 데이코는 상상하였으나 상상보다는 나이가 많아 보였다. 광대뼈가 약간 두드러졌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피부 색깔이 거무스름한 그의 용모는 36,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우하라 게니치는 그다지 활달한 편은 아니었다. 침착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침울한 느낌을 주었다. 때때로 밝은 표정이 떠오르기도 했는데 데이코는 거기에서 무언지 모르게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식사를 하면서 데이코의 어머니는 가나자와라는 곳은 좋은 고장이지요? 나는 아직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지만 하고 물었다. 아닙니다. 아주 볼 것 없는 곳입니다. 1년 내내 어두운 느낌이 들어 답답한 고장입니다. 우하라 씨의 대답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다는 말투였다. 포크와 나이프로 움직이면서 접시에 눈을 떨어뜨리고 있는 그의 눈썹 언저리에는 호꾸리꾸의 공기를 담고 온 듯한 우울함이 엿보였다. 결혼식은 11월 중순에 올렸다. 데이코는 이제껏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었다. 우하라 게니치는 일주일간 휴가를 얻었다. T회관에서 베풀어진 결혼 피로연 석상에서 회사 중역으로 영업부장을 겸하고 있는 사람이 축사를 했다. 우하라군은 유능한 청년으로서 우리 회사에서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틀에 박힌 축사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하라군의 상관입니다. 상관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상 우하라군의 봉급이 올라가는 것은 보증된 거나 다름없죠. 부인께서는 아무쪼록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자 손님들은 모두 미소를 지었다. 신부는 오늘 저녁 처음으로 뵙습니다만 매우 이지적으로 아름다운 용모이시군요. 감탄할 따름입니다. 우하라군이 36이 되는 오늘날까지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참고 기다려온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회사의 사업은 광고주를 설득해서 어떻게든 광고를 얻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지요. 우하라군이 이 아름다운 부인을 얻기 위해 오늘날까지 독신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우리 회사의 사업이 주는 영향이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손님들은 웃으면서 듣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데이코의 귀에도 축사가 들렸다. 흔히 있는 익숙한 축사로서 막연하게 듣고 있었으나 나중에 돌이켜보니 이 축사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우하라 게니치의 양치는 죽고 없었으며 아오야마의 형이 살고 있었다. 형은 우하라 게니치와 전혀 다른 얼굴이었는데 둥글둥글하고 살이 쪘다. 어떤 회사의 과장이라는데 동안이며 술꾼이었다. 그의 아내는 즉 데이코의 동서가 되는 여자는 여윈 편이었고 눈꼬리가 약간 치켜 올라갔다. 광대뼈가 나와 있어 오히려 우하라 게니치의 오누이처럼 보였다. 우하라는 이제까지 아오야마의 형 내외와 같은 집을 썼으나 데이코와 결혼하자마자 시부타니의 새 아파트를 얻었다. 높은 축대 위에 세워진 이 아파트의 창밖으로 도쿄의 거리가 보였는데 특히 야경이 아름다웠다. 혼단과 결혼식까지 기간이 짧았던 탓인지
데이코는 우와라 게니치와 단둘이 만나서 거닐어 본 일이 없었다. 설사 그렇게 해보고 싶어도 우와라는 대개 가나자와에 가 있고 도쿄에는 없었다. 하긴 데이코도 결혼 전의 교제에 대해 동경을 가지고 있진 않았다. 데이코는 맞선 자리에서 얼핏 본 우와라 게니치에게 만족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좋아졌다는 감정과는 거리가 있다. 우선 우와라 게니치에 대해서 데이코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았다. 형 내외와 어디서 사는지를 제외하고는 근무하는 곳, 하는 일 같은 것들을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래도 그것들만으로 우와라 게니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어쩌면 여자는 상대가 가진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과 매혹을 동시에 느끼는 것은 아닐까. 그리하여 결혼한 다음에는 그 미지의 부분이 점차 밝아지고 두려움은 사라지면서 매혹은 평범하게 되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데이코는 그렇게 생각했다. 데이코가 신혼여행지로 호쿠리쿠를 희망한 것은 우와라 게니치가 가진 미지의 일부분이라도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와라 게니치는 호쿠리쿠에서 일하고 있다. 분명히 그 땅을 밟아보고 싶은 충동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중매인 사에키 씨는 우와라 게니치의 희망이라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야마미나 하코네 또는 간사이 부근으로 신혼여행을 가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다. 본인은 아무래도 호쿠리쿠 쪽에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언제나 보는 곳이기 때문이겠죠. 좀 더 화려한 곳이 이번에는 낫지 않겠냐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데이코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하코네나 간사이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결국 신슈와 기쇼를 돌고 나고야로 나와서 귀경하는 안으로 정했다. 때마침 가을이라 단풍이 한참이었다. 피로연이 끝나자 예정대로 신주쿠역에서 발차하는 이동차를 탔다. 고후에 도착한 것은 밤이 늦어서였다. 역에는 미리 연락해둔 여관의 관리인이 등을 가지고 마중 나와 있었다. 여관은 유무라에 있었다. 밝은 낮이었다면 후지산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뜰이 있는 방으로 안내되었다. 어두워서 가까이에 있는 잔디와 돌만 보일 따름이었다. 우와라 게니치는 하녀가 사라지자 데이코에게 다가와 처음으로 팔로 목을 껴안고 입술을 내밀었다. 그때까지 몹시 침착하여 어른스러웠던 우와라가 갑자기 열정적인 젊은이로 보였다. 하녀가 곧 와요. 데이코는 놓아주려 하지 않는 우와라의 입술에서 빠져나오며 말했다. 하녀가 왔을 때 우와라는 거친 숨을 가라앉히려는 듯 마루 위 소파 쪽으로 걸어갔다. 하녀가 목욕탕 안내를 물었다. 데이코는 따로따로 들어가겠다고 얘기했다. 왜 그래요? 우와라가 반쯤 겁먹은 투로 물었다. 이번만큼은. 데이코는 하녀가 저쪽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소근거렸다. 그녀의 버릇 중 하나는 밑에서 위로 치켜뜨는 눈이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눈이 아름답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 버릇이 그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왔다. 밤 늦도록 여간의 홀에서는 레코드가 울렸다. 데이코는 별로 내켜하지 않는 우와라를 이끌고 홀로 갔다. 22, 서너 살쯤 된 몇 쌍의 남녀가 템포 빠른 곡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데이코는 벽에 기대어 잠시 동안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우와라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도 출까요? 우와라는 생각보다 춤을 잘 추었다. 데이코는 차례차례 곡이 바뀌는 대로 그와 춤을 추면서 자기가 무의식 중에 어떤 시간을 계속 늦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데이코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아침 식사를 끝내고 차로 쇼생교에 갔다. 단풍 구경을 하러 나온 사람들 때문에 혼잡했다. 좁은 길을 차가 빠져나가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다. 우와라 게니치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여전히 36이라는 나이에 걸맞게 조용하고 침착했다. 그러나 데이코에게 우와라 게니치는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하룻밤에 미지의 일각이 무너졌다. 우아라에게 데이코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함께 보낸 하룻밤으로 인해 상대방의 모든 걸 알게 됐다고 믿는 위험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쉽게 빠진다. 그 증거로 대부분의 남자들은 마음을 놓은 듯한 얼굴이 되어버린다. 우아라 게니치도 데이코에게 안심했다는 표정을 보였다. 어떤 안심일까? 데이코의 몸에 과거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였을까? 그의 표정에는 남편으로서의 오만이 엿보였다. 쇼생교는 처음이죠. 우아라는 계곡을 덮을 듯이 드리워져 있는 단풍나무에 눈길을 던지면서 말했다. 데이코가 끄덕이자 그럼 잘 됐군요. 남편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어린애를 대하는 듯한 말투에 이전에 데이코라면 몹시 혐오감을 가졌을 것이지만 지금은 어느새 한 남자의 아내라는 사실을 자각했는지 별다른 감정이 없었다. 오후엔 고후를 향해 출발했다. 우아라는 팔꿈치를 창틀에 대고 밖을 내다보았다. 이곳은 한층 더 단풍이 짙었고 숲에는 낙엽이 더욱 빈번하게 떨어지고 있었다. 광대뼈가 도드라진 우아라의 옆 얼굴 눈 언저리에는 가느다란 주름이 지어 피곤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렇지. 그는 36살이었어. 데이코는 생각했다. 아무리 오랫동안 다정하게 지낸다 해도 연인의 눈과 부부의 눈은 다른 것이다. 데이코는 지금 어떠한 눈으로 자기가 우아라를 응시하고 있었던가를 깨달았다. 신체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자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우아라는 눈길을 돌리면서 왜? 말했다. 자기가 그녀로부터 응시를 받고 있었음을 알고 있는 듯한 말투였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데이코는 뺨을 빨갛게 물들였다. 기차는 시나노의 경계를 지나 후지미 근처를 빠른 속도로 내달렸다. 고원의 경사엔 빨간색, 파란색, 지붕에 하얀 벽을 한 집들이 즐비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데이코가 속삭이듯 말했다. 우아라는 잠깐 그쪽을 보았으나 곧 무릎 위에 길게 접힌 주간지를 펼쳤다. 하지만 그것을 읽는 것 같지는 않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얼마 동안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는 주간지를 다시 무릎 위에 놓고 결심한 듯 데이코를 향해 당신은 이번 여행을 호쿠리쿠 방면으로 가자고 했다지? 물었다. 데이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거긴 여기만큼 아름답진 않아. 그의 말투엔 지긋지긋한 곳을 향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데이코는 우아라가 왜 그렇게까지 호쿠리쿠를 싫어할까 생각해 보았다. 납득이 안 가는 건 아니었다. 자기가 매일 근무하는 지방으로 신혼여행이라니 무슨 맛이겠는가. 우아라는 지난 2년간이나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 달 가운데 20일 동안 가나자와 10일 동안 도쿄이다. 마치 가나자와에 정착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그래도 남편이 근무하는 곳을 가보고 싶어하는 아내의 태도에 어느 정도는 기뻐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전혀 그런 내색은 없었다. 갑자기 그가 먼 거리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당신은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방의 우울한 모습에 환상을 가지고 있군. 데이코의 언짢은 기분을 알아챘는지 우아라는 입술에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그래도 명색이 신혼여행인데 후쿠리쿠 쪽은 다음에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우아라는 아내를 달래듯이 말했다. 데이코는 어려서 어머니를 조르면 어머니가 원했던 것과는 다른 물건을 주면서 자신을 달래주던 일이 떠올랐다. 왼편에 수아오가 보였다. 우아라는 일어나 그물로 된 선반에서 두 사람의 짐을 내렸다. 데이코가 손을 내밀자 아냐 내가 하지 말하면서 우아라는 두 손 가득 짐을 들었다. 미안해요. 데이코가 말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제멋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의 사과이기도 했다. 상수와 역에 연락해둔 여관의 관리인이
마중 나와 있었다. 자동차로 가실까요? 아니면 걸어서 가시겠어요? 걸으면 7, 8불 정도 걸립니다. 관리에 있는 짐을 받아들고 물었다. 짐이 있으니까 자동차로 갑시다. 우아라가 대답했다. 이전에 와본 적이 있는 말투였다. 여관은 호숫가에서 떨어져 있어 창문을 열어도 호수는 보이지 않았다. 좁다른 뜰이 바로 코앞에 있었다. 뜰 주위는 담으로 막았는데 바로 옆은 또 여관이었다. 호수를 볼 기대를 가졌던 데이꼬는 조금 실망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호수가 보이면 정말 좋겠다고. 차를 따르면서 하녀가 말했다. 방은 깨끗했다. 하녀가 방에서 나가자 우아라는 앉아있는 데이꼬 곁으로 와서 허리를 굽히고 입술을 맞추었다. 입술은 두텁고 딱딱했다. 격렬한 움직임은 어젯밤의 경험과 같았다. 데이꼬는 뒤로 넘어지려는 몸을 바닥에 세운 한 팔로 간신히 지탱했다. 그래도 우아라는 멈추지 않았다. 남자의 몸이 이처럼 압도해오는 것은 처음이었다. 우아라의 모습은 개방된 세계와 밀폐된 세계가 달랐다. 개방된 세계에서는 침착하게 가라앉은 태도였고 밀폐된 세계에서는 거침없이 육체의 사랑을 갈구하였다.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데이꼬는 생각했다. 호수에 가라앉은 물 위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호수 가운데를 도는 유람선에서는 관광 안내원이 확성기로 주변을 설명하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구름은 겹겹이 쌓여 옆으로 길게 뻗어 있고 그 좁은 틈새로 태양 줄기가 쏟아졌다. 저 구름이 뻗어가고 있는 끝에 호꾸리꾸가 있을 터였다. 100리인지 200리인지는 모르나 그곳에 지붕이 낮은 거리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가 있을 터였다. 갖가지 경치를 그리며 데이꼬는 그곳에서 매월 20일간 생활하는 남편의 모습을 상상했다. 뭘 보고 있지? 남편이 데이꼬에게 물었다. 마치 데이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눈이었다. 이런 곳에 오래 서 있으면 감기 드니 여관으로 갑시다. 돌아가서 목욕이나 하죠. 우아라는 등을 돌리고 걷기 시작했다. 욕실 조명은 밝아서 물 아래 타일 바닥까지 들춰내 보였다. 데이꼬는 심술궂을 만큼 밝은 조명에 몸을 움츠렸다. 우아라는 머리를 감았다. 산발한 머리가 이마에 아무렇게나 늘어져 있었으나 눈은 생기를 뿜고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은 몹시 젊은 몸매를 하고 있군. 아, 싫어요. 그런 말은. 데이꼬는 뒷구석으로 뒷걸음질 쳤다. 정말이야. 당신 너무 예뻐. 데이꼬는 얼굴을 가렸다. 남편이 본인의 몸과 내 몸을 비교하는 것일까? 36과 26이라는 나이의 간극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필연적인 육체적 차이에 신경이 쓰이는 것일까? 데이꼬는 생각했다. 그러나 남편의 눈에서나 말투에서나 그런 부러움 같은 것은 느껴지지 않았다. 순간 데이꼬는 혹시 남편이 과거에 있었던 여자와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그래, 분명히 그런 말투였다. 데이꼬는 남편의 과거 여자 관계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신 후 데이꼬는 말했다. 아까 호수를 보면서 호꾸리꾸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쪽만 바라보고 있었군. 그렇게까지 보고 싶은 곳이라면 정말 내가 한번 데려가 줘야겠네. 그러고 나서 그는 사실은 이번에 도쿄 본사로 가게 되었어. 말했다. 그 얘긴 사이케 씨로부터 이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나 빨리 옮기게 되실지는 몰랐어요. 나도 그렇소. 이 여행이 끝나면 발령장을 받게 될 것이오. 그럼 이번에 가나자와에 가서 일하는 게 마지막이 되겠지. 거기서 근무하신 지는 오래되셨죠? 만 2년인데 지나가 보니 세월이 빠르긴 하군. 남편은 담배를 물고 연기가 눈에라도 들어간 것처럼 얼굴을 찌푸렸다. 연애가 있는지 조금 떨어진 방에서는 삼위생과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이 일어섰다. 아, 피곤한데. 말하고 그는 데이꼬를 내려다보더니 벼랑간 곁에 다가와
그녀의 몸을 끌어안았다. 당신이 좋아. 이렇게 그는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당신 입술은 부드러워. 마시멜로 같아. 남편은 데이코의 입술을 음미하면서 중얼거렸다. 데이코는 또다시 남편이 자신의 입술과 다른 여자의 입술을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었다. 도쿄로 돌아온 다음 일주일 후 데이코는 가나자와로 출발하는 남편을 우에노역에서 전송했다. 밤에 역은 혼잡했다. 그가 말한 대로 근무처를 변경하라는 발령 지시를 받고 후임자와 둘이서 가나자와로 출발하게 되었다. 후임자는 남편보다 젊었다. 눈이 부리부리하고 눈썹이 짙은 청년이었다. 저는 혼다 요시오라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는 데이코에게 인사를 했다. 그것은 결혼에 대해서 축하 인사가 아니라 우아라의 영전에 대한 인사였다. 일주일 정도면 인수인계가 끝나니 그때 돌아올 거라고 남편은 말했었다. 열차 시간이 임박하자 남편은 역내 매점에서 선물을 샀다. 김이라든가 카스테라 따위의 선물 꾸러미를 5개 정도 팔에 안았다. 마지막이니 선물이라도 돌리려고 남편은 데이코에게 말했다. 데이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렇다면 구태여 역내 매점 같은 데서 살 게 뭐람? 미리 말해 주었더라면 어제 마트에 가서 사왔을 텐데 하고 생각했다. 발차할 때까지 세 사람은 플랫폼에 서서 얘기를 나눴다. 그러나 혼다는 신혼부부가 신경 쓰였는지 먼저 열차 안으로 들어갔다. 열차 안은 밝게 불이 빛나고 있는 것이 마치 여자가 화장을 하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같았다. 밤이 늦었으니까 주위에서 돌아가요. 그리고 전차에서 내리면 꼭 택시 타야 돼. 이렇게 남편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었다. 네, 빨리 돌아오세요. 그리고 다음엔 나도 이 기차에 태워주시겠죠? 그래, 알았어. 내년 여름 휴가 때 갑시다. 탑승을 재촉하는 안내 음성이 울리자 남편은 등을 보이며 기차 안으로 들어갔다. 창밖으로 우아라 게니치와 혼다 요시오가 나란히 얼굴을 내놓았다. 두 사람 다 데이코를 보면서 웃고 있었다. 데이코는 부근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가고 드문드문해질 때까지 그곳에 선 채 어두운 선로를 바라보았다. 데이코의 몸에 갑자기 공백이 찾아왔다. 아, 이것이 부부의 감정이구나 하고 그녀는 비로소 생각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그녀가 본 남편 우아라 게니치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다.